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39번을 보면은 A는 음수, B는 양수. 네, 다 푸는 겁니다. 네. 내가 너한테 짝수번까지 다 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짝수번까지 풀었다니까. 짝수번만 풀었어. 아니 짝수번까지 풀려면 자기가 짝수번만 풀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풀수만 풀었는데. 맞아. 얘가 그때 안 났잖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자,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집에서 해오세요.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다음 중 점의 좌표와 그 점이 속하는 사분면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얘가 지금 음수고요.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음양이네요. 음양이니까 좌표 평면에 x가 음수고 y는 양수니까 2, 4분면에 찍히겠어요. 되나요? 네. 다음 곱했어요. 곱했으니까 음수예요. 음수에서 빼기, 일단 빼기 양을 하면 빼기죠. 여기도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A-B의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음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음이 어디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3, 4분면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수입니다. 근데 음하고 음수랑 양수랑 더했어요. 음수랑 양수랑 더하면 부호는 뭘까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음수의 값이 큰지 양수의 값이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돼야 돼요. 다음 4번입니다.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이 부호는 음수고요. 더한 거 알 수 없음. 이렇게. 다음 5번입니다. 나눠도 부호는 곱한 거랑 똑같겠죠. 따라서 음수입니다. B는 양수예요. 양입니다. 음수, 양수니까 2,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요. 42번. 네, 다 해드릴게요. 41번부터 보겠습니다. 곱했을 때 음수다. 곱했을 때 음수고 뺐을 때 양수다.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가 양이고 음인 경우가 있고 음이고 양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얘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예요. 그럼 부호가 뭐가 돼요? 네,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음수고 양수도 얘는 되는데 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가 음수예요. 얘가 양수예요. 그러면 전체 부호는 뭐가 돼요? 여기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여서 선생님이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음수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A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B를 플러스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빼기 B를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빼기에 플러스 3 이걸 더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돼서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A 빼기 A 빼기 B의 부호는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A의 부호는 양수라고 했네요. B의 부호는 음수니까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2번도 해드릴게요. 자, 42번을 보면은 얘는 양수, 음수, 양수 두 가지가 있어요. 뺐을 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가 정답입니다. 얘가 양수고 빼기 마이너스니까요. 네,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부호는 양수고 y의 부호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전체는 플러스,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4, 4분면이 정답이에요. 자, 또요. 47번, 48번. 네. 자, 이게 3, 4분면 위의 점이래요. 3, 4분면 위의 점은 여기죠. x의 부호는 음수고 y의 부호는 음수예요. 따라서 2a-b의 부호는 음수여야 되고요. a,b의 부호도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음수니까 두 가지예요. 양음, 음양. 자, 이 경우는 음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니까 얘는 전체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되지가 않아요. 얘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음수입니다. 얘가 양수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가 돼서 얘가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부호는 음수, B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호 나왔네요. 가봅시다. 그러면 A의 부호는 음수고요. B의 부호는 양수예요. 그러면 전체는 플러스네요. 전체 부호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양수예요. 양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8번입니다. 4, 4분면 위의 점이니까 4, 4분면 위의 점은 여기에요. b-a의 부호는 양수고요. ab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양수가 나오려면 얘가 양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나와서 얘가 맞네요. a의 부호는 양수고 b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양수고요. 얘가 음수예요. 따라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예요. 전체 부호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요. 63번이요. 63번 전에 없어요? 50.
57, 53, 8, 57, 58이요? 자, 57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A, B 두 사람이 출발점에 동시에 출발하여 X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 X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 30분 후. 자, 30분 후에 A는, 여기가 8이잖아요? 여기는 10이겠죠. 30분 후에 B는 8입니다. 얘는 10이고. 두 사람의 사이의 거리니까 2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볼게요. 아니, 시선까지 하면 하루도 없어. 쉽지 않으니까. 3번까지 뒤로부터. 뒤로는 64번. 자,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거리를 왕복. 왕복이 뭐죠? A에서 B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시간 X입니다. 거리, 떨어진 거리,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왕복을 했으니까 다시 도착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는 건 없어요. 따라서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 5분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5분인 거예요. 5분일 때 제일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1번이었어요. 62번도요? 63번이요? 자, 볼게요. 다음 시간입니다. X초. 지면으로부터 높이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산의 정상입니다. 맞죠? 그러면 산의 정상이면 시간이 이제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뜁니다. 그죠? 아, 패러글라이딩. 아, 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지면이라고 그래요. 산이면 높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됐나요? 네, 여기가 지면인 거죠. 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뭔지는 알죠? 진짜 재밌어요. 몰라요? 아, 패러글라이딩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엄청 재밌어요. 진짜 색다른 경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무서워서 못할 것 같죠? 아, 저거 해봤어요. 네. 저거 겁나 재밌어. 저거 겁나 재밌어. 네, 이거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이건 혼자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 패러글라이딩 하는 전문가가 나를 앞에 딱 앉힙니다. 나를 딱 앉히고, 같이 이제 막 뛰어가서 붕 날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저씨예요. 다 아저씨입니다. 국가대표가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나도 처음 그거는 보는 거. 엄청 재밌어요. 여기다 내려올 때 좀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거는 죽은 사람 뭔지 모르겠어. 이때요. 저거 하다가, 그래서 저거는 다시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걸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안 터지는 죽은 사람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바람이 갑자기 막 돌풍이 불거나 이래서 어쨌든 얘가 요 기구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네,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있대요. 자, 그래서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내려와야 되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제일 높을 때는 이때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줄어들어야 돼요.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이해됩니까? 그럼 지면으로부터 가장 얘가 현재 높은 거고요. 이때 시간이 다 됐을 때 지면에 도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요. 이번 11번, 21번. 자, 천천히 합시다. 11번부터 볼게요. 자,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아래와 같았다. 변수 XY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자, 해가 어디에서 뜨죠? 해는요, 아니, 새가 어, 깜짝이야. 어, 새 서쪽 맞지 않아? 뭔 소리야? 새가 서쪽이지. 야, 말이 안 되는데 새가 서쪽에 있어. 해가 서쪽으로 지어. 북두가 동쪽에 있어. 동쪽으로 있어. 뭔 소리야? 아니야. 나 서쪽으로 알고 있어. 서쪽 아니야? 그럼 새가 서쪽 아니 뭐야? 새가 서쪽에 있구나. 새? 새가 지금 유명한데. 잠깐만, 제가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요. 잠깐만요. 자, 해는요, 동쪽에 떠서, 동쪽에서,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빨리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아니.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상식인 거예요. 자, 그래 제가 서쪽에서 날게.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자, 이제 선생님 정신 차렸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제 해는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네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동쪽에서 뜹니다. 그죠? 동쪽에서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서쪽으로 져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 나무가 있었으면요.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여기에 왔을 때에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림자가. 너네 과학 시간에 졸았어? 졸았어. 태양의 남중보도 안 배웠어? 배웠어. 아유, 어떡해. 자, 좋아요. 자, 네. 이건데 제일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자. 잠깐, 지금 심한, 지금 문화적 충격을 내가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기에 해가 있어요. 제발 맞춰주세요. 좀 당황하게 하지 말고. 자, 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자죠. 주잖아. 그럼 여기 나무에서 가려지고 왜 이렇게 생기지? 아이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는 안 생겨. 아 그래? 소희가 여기 똑똑해. 머리에 쓰. 오 언니 똑똑해도. 잘생겼고. 기본생기가 아니라 생각 정확하지잖아. 바보 뛰어야 되게. 진짜 바보라는 거 생각하고. 내가 더 잘생겼어. 내가 더 행복해. 내가 과학을 싫어했어. 아, 나 완전 싫어가지고 진짜. 아니, 이건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과학이고, 뭐 똑똑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살다 보면 해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바닥을 안 보고 다녀서. 라면이랑 다니니까 야 있잖아. 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네. 내가 뭔 얘기를 했지? 그 그림자를 그림자 서쪽에서 뜨고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태양이 세다. 태양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길었다가 여기 오면요, 정면에 이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잊지 마.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네. 평생 살아가면서 볼 거여서.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가 제일 이제 짧은 거예요. 여기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길고. 그러면 요 반대로 와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제일 길었다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제일 길어진다. 이쪽으로 올수록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고요. 1번은 이해됐어요? 네. 다른 건 이건 기억 못해도 좋은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리고 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는 이거다. 이 정도는 꼭 압시다. 네. 자. 네?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 2번. 지면에서 네, 하늘을 향해 책을 던졌어요. 지면에서, 왜 던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예요. 지면에서 하늘을 향해 책을 던졌거든요. 경과 시간에 따른 책의 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0이었다가 제일 높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어지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아까 전에 했네요. 그죠? 네, 패러글라이딩은 했습니다. 다음,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충전시간 X에 따른 배터리 잔량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충전시간이 X잖아요. 잔량이 뭐예요? 남은 양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0%였다고 해보자. 그래서 꽂았어요. 그러면은 잔량이 얼마예요? 잔량은 남은 양이에요. 자, 0%입니다, 지금. 네. 꽂았어요. 충전해야 되는 남은 양이 100인 거예요, 100. 이해되나요? 네, 100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잔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면 100%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잔량은 100인 거죠. 100에서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다음. 어? 정답이 없는데? 1번. 아, 가장 적합한 것은, 네, 1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1번도 사실은 뻥이에요. 네, 이거 거짓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뭐 제일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1번으로 할게요. 5번까지 할게요. 그러면 높이뛰기 선수가 도움 닫기를 하여 착지할 때까지 경과 시간 X에 따른 지면으로부터 높이. 그, 높이뛰기가 뭔지 알죠? 네. 도움 닫기도 뭔지 알아요? 도움 닫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뛰면 도움 닫기라고 해서 여기 딱 이 선이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움 닫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뛰어가지고 한 번, 2번, 3번 한 다음에 점프를 뛰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장대가 있으면 쭉쭉쭉 가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는 거예요. 뒤로요. 네, 이렇게 넘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게 높이뛰기입니다. 그거 까는 게 있어. 네. 그래서, 네, 높이뛰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겠죠. 낮은 지점에서 제일 높은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대를 탁 넘을 때가 제일 높은 지점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5번은. 네. 됐습니다. 그래서 11번. 11번 문제의 교훈은 뭐다? 동쪽에서 떠서 해는 서에서 지고 해가 어디에 있으면 그림자는 어떻게 생긴다. 이거 꼭 압시다. 19번, 20번, 21번, 22번. 12번 해볼게요. 자, XY, 네? 자,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와 나타내었더니, 자, 이렇게 해보래요. 자, 민호가 일정한 속도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고 난 뒤 다시 일정한 속도로 문제를 풀어 숙제를 끝냈을 때 경과 시간의 x에 따른 남은 문제수 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경과 시간 x, 시간이 흐릅니다. 남은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기 전이면 몇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남은 문제수입니다. 난 30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할 거예요. 남은 문제가 몇 문제죠? 네, 30문제고 다 풀었어요. 그럼 남은 문제는 몇 문제죠? 0문제예요. 그러니까 30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일정하게 풀어요. 그러면 남은 문제 수가 줄어요, 안 줄어요?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착한 친구예요. 친구를 도와줍니다. 그럼 문제 수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 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해돼요? 다음 니은입니다. 자, 금랑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문방구에서 문구류를 사고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집이에요. 여기가 문방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집으로부터 거리죠. 그럼 여기가 집이면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집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집으로부터 거리는 0입니다. 맞나요? 네, 근데 문구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거리가 제일 멀겠죠? 이해되나요? 거리는 이제 길다라는 표현보다 멀다라는 표현을 쓰죠. 긴 거는 뭐 이렇게 길이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멉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구점에서 집에 오죠. 그럼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까지 거리가 줄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문구류를 사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는 디테일하진 않아요. 소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문구류를 사는 시간이죠. 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래프, 문구류를 사고, 예리하시네요. 소영이가 맞습니다. 그죠? 문구류를 산다는 표현을 했네요, 여기. 네. 됐죠? 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뭐 문구류를 5분 동안 사고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원래는. 네. 됐습니까? 이해는 됐죠? 다음 디귿 가도록 할게요. 자, 산에서 선혜가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부터 거리니까 반환점 돌 때가 제일 높고 집에 올 때가 가까워지겠죠? 됐나요?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20번) 20번, 22번, 21번, 22번, 24번. 이거 좀 너무 어려워. 네, 해드릴게요. 봅시다. 19번부터 다 볼게요.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날씨 오늘 좋죠? 너무 춥다. 아, 그래요? 너무 춥던데. 아, 그래요? 네. 아까 무슨 영하 3도. 바람이 그렇게 안 찬데. 밖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나요? 나가세요. 나가세요는 너무 진짜. 우리 여름 진짜 이거 4월부터 11월까지. 올해요? 진짜 기네. 이건 그냥 죽으라면.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도 엄청 길었어. 근데 요새 뭐, 진짜. 봄, 가을이 없죠, 요새. 네, 맞아요. 여름이 너무 길어. 여름 길어. 맞아요. 겨울도 짧고. 맞아요. 겨울도 짧아져. 아니 난 좀 여름이 좋은데 여름 너무 싫어. 살이 이제 벚꽃도 못 봐야 돼 여기. 벚꽃이 이제 더운 거에 뜨더라고. 일본 벚꽃 이틀 필려나? 맞아요. 엄청 빨리. 여기, 낙엽도 못 보겠네. 제일 좋은 데가 여기 저쪽에 삼익 2차 아파트라고 알아요? 삼익 가든은 아니고요. 저요? 아니요. 거기 좀 강동구에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벚꽃 축제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축제는 안 하고 벚꽃은 피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여의도보다 더 좋아요. 어디야? 삼익 2차. 3일. 삼익 2차. 2차 아파트. 3일 2차. 3일 기차요? 삼익 2차 아파트요. 3일. 3익이요. 네. 3일. 네, 여기 벚꽃은 그냥 아파트 이렇게 쭉 관통할 때 다 벚꽃이에요. 지금도 벚꽃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2월 달이에요. 벚꽃은요, 4월 말에서 5월 그 사이. 4월달에 여름이래요. 11월까지. 그러니까 빨리 피겠죠, 벚꽃이. 너 너무 싫어. 그래서, 바람이 아파트가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가 3익 2차면 여기에 벚꽃이 이렇게 다 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양쪽에 있으면
그 아파트 그 세워진 건물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그래서 엄청 세게 불잖아요. 그럼 벚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벚꽃 눈처럼 막 휘날려요. 그럴 때 가면은 제일 베스트인 장소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딱 한 번 그때 갔었을 때 그 경험을 했거든. 예. 진짜 좋아요, 진짜. 머리카락 가만히지 않아. 예쁘죠? 남자는 머리카락이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요. 네. 혼자 가신 거예요? 네? 혼자 가신 거예요? 누구랑 안 가셨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지면에서 출발합니다.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출발한 지 X분 후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Y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X분 시간이죠.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입니다.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지면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높이가 90m일 때 계속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멈춰요. 그러다가 여기 있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됐죠? 그러니까 8분이 도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8분입니다. 자, 21번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기구잖아요. 21번 거리. 그러니까요. 8이라고요. 거리는 거리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90이잖아요. 그럼 떨어져도 9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이죠. 왜요? 왜요?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왜 180이죠? 다 180 아니던데. 그러면은 다 180인 거 아니에요? 20에 240? 2번 240이었어요. 240? 왜지? 그러네. 보세요. 자, 이때 90이죠. 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90m 올라간 거예요. 쭉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동한 거리니까 이 구간에서 또 30m 이동해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때는요. 그대로 60m에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여기가 60이거든요. 네, 60이니까 15m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기가 75잖아요. 이만큼이 몇 미터 이동하겠어요? 75m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현재 위치가 네, 75죠. 그래서 얘가 90이고 얘가 180이니까 210이 되어지는 거죠. 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요. 25번.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문제가. 이거 맞아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누구예요? 비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5번. 저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래의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병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우유를 넣을 때 정과 시간 x에 따른 우유의 높이를 y라고 하자. x, y 사이의 관계로 맞은 것은 25번. 25.
보세요. 잘 봅니다. 이거를 보시면 그래프를 선생님이 조금 더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요 병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의 높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넣기 시작하기 전에 높이는 0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높이가 찹니다. 일정한 양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만한 호수로 계속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일정하게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높이가. 일정하게. 근데 여기가 병 입구가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죠.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우유의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여기는 조금씩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일정한 양을 계속 일정한 양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넣으면 일정하게 이렇게 차겠죠. 그런데 지금 입구가 좁아진 거예요. 입구가 좁아지면 이만큼의 양을 넣으면 더 빨리 차겠죠.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되죠? 안 돼요? 아, 봐봐. 이만큼 이 큰 양이 계속 뿌리면 이만큼씩 올라가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요. 그치, 더 빨리 올라가겠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번? 5번? 네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빨리 올라간다. 자, 6번? 네? 6번. 아, 6번 질문이라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안 풀고 오시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물어볼 순 있잖아요. 아니, 물어볼 순 있잖아요. 네. 이거 심하시고.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정비례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강 시간인데 질문이 1시간인 게 맞아요? 한 시간이야. 너무 과하게 돼. 내가 과학이랑 수업 그런 시간인데 과하게 돼. 자, 보겠습니다. 자, 시속 X예요. 시속 X. 얘는 속력이죠? 그 다음에 90km는 거리입니다. 시간이니까, 속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시간은, 시간을 Y라고 했으니까, Y는 시간분의 X,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어져서, 이건 정비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네, 반비례라고 부릅니다. 다음, 1m의 무게가, 이게 1m예요. 근데 무게가 20g이에요. 그죠? 네, 1m에 20g이면 2m면 어떻게 될까요? 네, 40g이 됩니다. 20 곱하기 2g이라고 표현할게요. 따라서 3m면 20 곱하기 3. 그러니까 2배, 3배 되면 무게도 2배, 3배 되네요. 이런 걸 정비례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힘들죠? 네. 우리 오답까지 하고만 쉬고, 그 다음에 좀 합시다. 이제 다 했나요? 그니까요. 오답을 나는 또 이렇게 또 특강인데, 네. 네, 그렇죠. 네. 잠깐, 그러면 물만 마시고, 많이는 못 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몇 시간 차라리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수 있잖아요. 아니, 가르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문제 푸는 게 재밌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 다 아. 알고 계시잖아요. 할수 있잖아요. 그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는 x에 정비례한대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ax에서 요 a를 항상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네. 집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비례니까 일단 y는 ax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0 맞아요? 정답을 벌써? A는 마이너스 0. 무조건 0 맞습니다. 기억이 나. 아, 내 차체. 자, Y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답은 맞힌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0, 오케이. 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야, 굿즈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자, 답은 맞았는데 방식이 좀 틀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y가 x의 정비례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x랑 y에 숫자를 넣어서 a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3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6a가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 식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x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에는 a를 넣었더니 1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아까 여기에 a를 넣었더니 여기에 1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가 1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세요. 자, 11번 정답은 네, 마이너스 1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 볼게요. y가 x에 정비례한다. 무조건 y는 ax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2다. 따라서 12는 마이너스 3에 이어서 a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정비례니까 x가 2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3배가 되면 3배가 되는 걸 정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4죠. 4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X가 2일 때 마이너스 8이래요.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맞습니다. Y가 마이너스 20이래요. 얘가 2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가 되어집니다. 틀렸습니다. 아, 마이너스 20이군요. 네, 그래서 플러스 5네요. 맞습니다. X의 값이 5분의 1배가 되면 Y 값도 5분의 1배가 되는 게 맞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3번 해볼까요? 13번은 또 새로운 유형이네. 자, 13번, 네, 같이 하죠. 5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X리터의 휘발유로 Y미터를 간다고 할 때, 보세요. 자, 5리터에 60km를 가요. 그러면 10리터면 얼마를 가요? 120을 가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몇 배 됐죠? 2배. 몇 배 돼요? 2배. 무슨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배죠, 지금? 네,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해는 됐죠, 이제? 자, 그런데 1리터면 얼마를 갈까요? 네, 12km를 가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눈 크게 뜨고. 2리터면 몇 리터를 가요? 몇 킬로미터를 가요? 24. 이걸 24라고 얘기하면 A 값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지 줄게요. 우리 개념이었나? 뭐였지? 아, 둘 다였어? 아니, 저 10강의실에서 하고 있으면 될 거.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될 것 같아. 맞지? 제시가 다였나? 네. 다였어? 아닌데? 맞나? 네. 둘 다였다고? 네. 이것도 제가. 잠깐만, 고쳐야 되지. 응? 근데 안 나와. 본시지 답안지고 이거. 됐죠? 네, 10강에서 하고 오세요. 자, 볼게요. 그럼 1리터에 12km인데 2리터일 때 24라고 하지 말고 12 곱하기 2km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그래야 X리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12 곱하기 X 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Y 킬로미터를 간다 그랬으니까 Y 킬로미터는 12X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해돼요, 이 말? 네, 1리터에 12km 간다.
2리터에 12 곱하기 2km 간다. 따라서 X리터면 12 곱하기 X미터 간다.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그냥 다? Y는 AX는 이해가 돼요? 그건 돼요? 일단 같이 계속 풀어보죠. 다 풀어요? 다 풀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아니, 나가봐야 알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머리에서 머리가 진짜 머리를 막 무지개가 보이는데. 우리 제시까지 빨리 아 진짜로. 너네 오늘 8시 집에 가느냐? 아니야. 8시 9시 넘어야 돼. 나 어제 10시 갔어. 오? 여기서? 왜? 클리닉 때문에. 진짜? 아, 숙제 클리닉. 숙제를 안 해? 숙제를 얼마나 하는 거야? 숙제를 몇 시간 하는 거야? 안 해.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오늘 수능 시험이지 않아? 진짜. 어머, 너무 약간 제시 면제권 같은 거 만들어주면 안 돼? 아 맞아요. 다른 학원들은 약간 제시 면제권 말고 숙제 얘네 막 숙제 면제권 5일 동안 연속을 하면은 제시 면제권. 맞아요. 숙제 면제권. 그래. 다 해요. 선생님들이 다 반대예요. 네? 선생님들이. 네. 아이들 공부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와. 선생님이랑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초 아니에요. 초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면 숙제를 많이 잘해오면은 숙제 되게 잘해오면은 뭐 간식 같은 거. 간식 이런 같은 거. 거 문화상품. 맞아요. 이런 거. 너무 들려요. 맞아요. 여기 그 그래야지 막 숙제할 교육이 생기고. 맞아요. 형 근데 아이스크림 언제 드세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언제 안 들어도 돼.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 안 먹어도 돼. 그냥 여러분이 잘생긴 어디가 나는 봤다니까? 죽었어, 아 머리 너무 아파. 와! 아이스 무지개가 보여. 와, 무지개. 이거 레몬이 짱이지. 하나예요, 두 개요? 2개. 하나만 저 레몬만 저것들이 이거 많이 레몬이 맛있어? 근데 이거 나 레몬 별로 안 좋아해. 맛있었냐? 나 무조건 달. 아니, 나 주말에 많이 먹었어. 딸기 맛있어. 하나만 드실 거예요? 네. 자, 지금 드셔도 됩니다. 같이 하나 먹고 하죠. 힘들지? 네. 국민체조. 아, 맞아. 고등학교 가면 그거 외워야 될 것 같아. 아, 기억 안 나는데? 아무것도 아, 이거 짝꿍이? 그리고 이거. 근데 여기 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체조네요. 아, 저희 춤춰요. 램페트라요. 대기지. 저희 너무 이상세로 수업 못해. 맞아요. 아, 한 번만 진짜 더 해보면 안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30번은 못. 아, 40번은 그 졸업 축하한다고 치킨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쌤은요? 장쌤은요? 이벤트가. 이모가 원래 옛날에 막 글 잘 그 예쁘게 책 한 사람을 막 이만한 팝콘 좀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하죠. 제가 받았어. 이거는 거 봐. 아, 진짜요? 근데 초등학생 때 받은 거잖아요, 이제. 저희 아직 졸업 안 했어요. 아직 맞아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사람이죠. 아직 만 나이도 있어요. 맞아 만날 아직 생일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생일 저 3월이. 네. 내가 제일 많이 몇월생 26일? 12월?
이거 이상해. 이거 마약 쳤어. 물량품 어떻게 이상해. 나와주세요. 예상 대상. 이상해. 이거 아니까요. 어쩜? 완전 사. 레몬이다. 맛있겠다. 레몬이다. 이거 진짜 같지? 야, 이거 진짜 같지? 아, 그거 왜 꿈이야? 왜 그래? 네가 버려. 아니, 네 이빨로 아직 3도 되는 거 같을까요? 머리 그거. 아, 지금 열이요? 43도. 43도면 뒤져야 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돼요. 아니, 이거 미안. 지금 뇌 녹고 있어요. 그냥 일단 마스크 쓰는 게 아니야. 이럴 때 보통 37.1도밖에 안 되던데, 나도. 맞아. 한 30. 체중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소유. 체중계? 맞아요. 체중계? 아, 감사합니다. 네. 원래 1부터 안 드시는 아니, 특강이잖아요.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본 수업이면 뭐 다 하고 이러면 쉬게끔 해주죠. 진짜요? 야, 소유 어디?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게 아직 좀 없는 거. 있다 보니까 못 쉬는 건데, 이제 여유가 있으면 좀 쉬게끔 해주고 싶죠. 소유 근데 네. 저번 주에 연립방송 지금 활용 나갔어도 되는 건데 안 나갔잖아요. 그때 시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복습. 그때 저희 5단만 했잖아요, 안 하면. 저희 그때 숙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 푼 게 없다 보니까. 얘만 그랬어요. 자, 그래요. 네, 여러분들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6년 같이 이거 뺄 거예요. 걸려면은 미국으로 조져요. 죽어야지. 야, 캐나다가 제일 좋겠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14번이요? 15번이요. 아는데? 머리 아파. 됐어요? 아니요? 돼요? 됐다. 시간이 됩니까? 네. 자, 됐나요? 자, 5리터에 40 가죠. 그러니까 1리터에 8 가니까 2리터면 그래요. 이걸 16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 X리터면 예? X리터면 그렇죠. 그래서 Y는 8X라고 하고 96km를 갔으니까 얘가 96인 거죠. 네, 얘가 96이니까 8 곱하기 얼마 해야 되죠?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는 거예요. 자, 17번입니다. 한 개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 아니, 넓이래. 넓이가 4예요. 네, 이제 그만 만지십시다. 답나. 그만 보내줍시다. 자,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X개 이어 붙인대요. X개를 이어 붙여서 이어 붙인 타일 전체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를 Y라고 하겠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일 한 개입니다. 타일 한 개면 전체 넓이가 얼마죠? 4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타일 개수가 2개면. 그렇죠. 8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X가 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X개 있으면 네, 4X개가 돼서 Y는
4x가 정답이 되고 40개라고 했으니까 x가 40이어서 넓이는 16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기도 했는데. 자, 1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특강이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반비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급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10분 쉰 거예요.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았어요. 이거 하나 차 나는데. 앞에 오답은 안 합니까? 오답은 원래 오답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해가지고 정리까지 해야 특강이 끝나니까. 거기까지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두 번밖에 안 남았.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죠. 두 분이나 두 분이나. 그럼 이거 책 못 끝내면 한 번 더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지는 않을게요.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네, 죽고 있는 것보다 나를 욕할 것 같아서 안 돼요. 자, 18번 됐나요? 네, 정답이 뭐죠? 네. 네, 75 맞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산 약수터에서 약수가 분당 1.5리터, 1분에 1.5리터가 흘러내린대요. 그러면 2분이면 1.5 곱하기 2, x분이면 1.5 곱하기 x입니다. 따라서 y는 1.5x고 얘가 4분이니까 정답은 6리터가 되겠네요. 다 똑같은 문제죠? 이제 넘어갑니다. 왜요? 됐어요? 네.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는. 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열량은 1g당 9칼로리라고 한다. 지방의 열량은 1g 9칼로리. 2g이면요. 9 곱하기 2칼로리. xg이면요. 9 곱하기 x칼로리. 됐습니까? 네, 따라서 y는 9x가 돼서 반비례한다. 틀렸습니다. 지방 20g은 180칼로리다. 네, 맞습니다. 72칼로리를 얻으려면 8g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자, 2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길이요. 다 했어요? 네. 자,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볼게요.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이 P가 점 B를 출발한대요. 그래서 C까지 변 BC 위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P라는 애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쭉 움직여서 C로 간다는 얘기예요. 선분 BP의 길이를 X라고 한대요. 그때 ABP의 넓이를 Y라고 한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4 곱하기 X겠죠? 따라서 Y는 2X가 된다는 얘기네요. 앞에 4 있으니까 약분해야죠. 네, 2X.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요거 맞히는 사람은 이 범위가 왜 주어졌을까를 맞히는 사람은 조금 잘하는 친구거든요. 왜 X가 0에서 6 사이로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삼각형에서는 밑면이라고 그럽니다. 네. 삼각형의 밑면이 X고 사각형의 그 가로가 6이니까 그 사이가 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빈면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커야 된다는 거. 그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아닙니다. 예.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지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라는 거는 길이가 있어야 구할 수 있죠. 길이가 있으려면, 여기가 6cm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있으려면 0보다는 커야 돼요, 얘가. 그리고 6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X가 이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0과 6 사이라는 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잘하는 겁니다. 자, 다음 27번 볼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네. 됐죠? 네. 27의 정답은 네, 8입니다. 안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되는 분은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다 풀어줄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정비례 관계라는 걸 이해했죠? 정비례다 그러면 무조건 y는 ax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y는 ax라는 정비례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를 그려보고 y는 2x의 그래프를 두 가지를 y는 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 겁니다. y는 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봐요. 우리가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비례라고 하는 건 직선이거든요. 다 직선은 점이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직선을 그으려면 점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2개의 점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x가 뭐고 y가 뭐면 우린 너무 좋아요. 뭘까요? 어떤 점이에요? 숫자입니다. 네, 왜요? x가 0이면? 네. 그래서 0,0을 얘는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을 그리려면 2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중 1개의 점을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개의 점을 알았잖아요. 0,0이라는 점. x에 0을 넣어봐요. 그럼 y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0을 지나야 되는 거죠, 얘는. 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자, y는 2x예요. 그러면 이놈은 x가 1이면 y는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x는 1, y는 2 이렇게 썼죠. 맞죠? 그런데 이제 x는 1, y는 2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x가 2예요. 그럼 y는 얼마예요? x가 2면 y는? 네, 4입니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글자가 많아지는 걸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싶어 하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해요.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네,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서쌍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x의 값을 얘기하고 여기는 y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다 그러면 x가 1인 거예요. x가 1인 거를 찍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y가 2인 걸 찍으면 여기에 2인 거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 이럽니다.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러더니 팔이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문 좀 열어야 돼요. 뒤에 문 여세요. 네, 아깝네요. 문 여세요. 네, 움직이세요. 몸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활짝 여세요. 자, 어차피 힘든 거 좀만 힘내봅시다. 그럼 뭐가 돼? 내일 힘이 없어. 10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한 5분 남았을 것 같은데. 5분 남았어? 5분 그러게. 남은 것 같은데. 5분 야, 근데 남았어? 우리 돈이 너무 아깝지 않니? 괜찮아. 지금 내 체력하고 체력하고 돈 그래도 자기 우리가 엄마 거를 나는 원치 않았어. 나는 원치 않았어. 무조건 다음부터 돈 아끼고 이거 안 하면 되겠다. 근데 내가 수혜돼. 아, 근데 나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야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내가 수학 특강을 하니까 했는데 내 영어 특강을 안 하기로 했다. 영어 특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드린 거야. 선생님 나인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영어 특강 나 지금 두 번째야 거의. 뭐라고 막. 나 1월달에 하고 지금 2월달에 하고. 자, 이거 해야 되는데. 다 됐나요? 다들 사담들 다들 나누셨나요? 자, 그럼 갈게요. 자, 1,2니까 이 순서쌍을 얘가 x가 1이고 y가 2일 때 여기다 찍기로 해요. 이렇게. 여기다 찍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직선이거든요. 이게 y는 2x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알면 이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사분면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러니까 y는 2x의 그래프를 봤더니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을 지나요? 네, 1, 3을 지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원점은 무조건 지나겠어요? 안 지나겠어요? 네, 무조건 지납니다. 이해되나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A의 값이 2인 거랬잖아요. 양수인 걸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를 할까요? 음수인 걸 해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마이너스 2x 똑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만 붙인 거. 따라서 이것도 직선이겠죠. 직선이니까 점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2개. 제일 좋은 점이 어떤 점? 원점. 됐죠? 0,0은 무조건 여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점을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겠어요? 자, 우리 좀만 정신 차립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겠어요? 네, 2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2점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 그릴 수 있는 거죠. 네,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y가 3x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만약에 y가 마이너스 3x야. 그래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냥 그려지는 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앞에 이 A 값이 양수면 1, 3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죠. 이 A 값이 음수면 2, 4를 무조건 지나고 직선인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런 게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잘 해냈어요. 자, 볼게요. 약간 좀 시간을 가리게. 씨. 왜 아직도 무지개가 없어요?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별이 뭐야? 애들 다 별. 자, 보겠습니다. y는 6x잖아요. 일단 a가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을 지나겠어요? 1, 3을 지나는데 어디를 꼭 지나야 된다고요? 원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대충 y는 그냥 6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1번 2, 4 틀렸죠? 1, 3입니다. 됐어요? 자, 2번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맞죠? 왜요? 정비례니까. 좋아요. 6,1을 지난다. 맞아요. 자, 6,1을 지나면 보세요. 이 위에 이 직선 위에 6,1이 찍혀야 되죠. 맞아요? x에 뭘 넣어야 돼요, 그러면? 6,1이니까 6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이 나와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6,1을 지나려면 x에 6을 넣으면 y는 1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x가 1 넣어봐요. 그럼 얼마예요, y가? 그러니까 1을 넣으면 6 나와야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6,1을 지나려면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x에 6을 넣었을 때 y가 1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에 6을 넣었더니 y는 1이 아니라 36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난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맞냐면 6,36을 지난다라고 해야 맞는 거야. 다음,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틀렸죠?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1, 3,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이다. 쌍곡선은 뒤에서 배우죠. 반비례 함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자, 옆에 문제 이 31번 31번이 아니라 이 30번 해봅니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X축, Y축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처음에 하실 때는 요 원점 X축, Y축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 자, 이제 문 닫읍시다. 뭐, 몇 번 끝났나 보다. 자, 3분의 1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3분의 1 x의 그래프니까 일단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양수네요. 따라서 1, 3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셨으면 잘한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습니다. 1,3을 지난다.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어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어 봤어요. 1을 넣어 봤더니 y는 3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지 3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1,3을 지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2,4를 지난다? 틀렸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31번입니다. 몇 번? 31번 했어요? 네, 2번이죠? 1번이죠? 31번에 1번이죠? 맞나요? 자, 제가 다 풀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 자, 이제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안 돼요? 네? 아니에요. 네, 37번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보세요. 자, a의 값이 양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y는 3x하고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둘 다 1, 3을 지나야 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 이렇게 그려진다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르겠죠. 근데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둘 중에 누가 3x고 파란 색깔. 둘 중에 누가 2x일까요? 검은색. 파란 색깔이 3에서 검은색이 2예요.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3x, 이 a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더 y축하고 가까워야 돼요. 맞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a 값이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고요? y축. 이해되나요? 네. 네. 이게 되면 마지막 이제 요거를 엄청 어려워해요. 잘 봐요. 양수인 거는 조금 쉬운 편이죠. 음수인 걸 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자, 하나는 분명히 원점은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파란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파란색? 검정색. 파란색일까요? 파란색. 모르겠어요. 검은색.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y 값이 얼마 나오죠? 2 나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3 나와요. 2하고 3 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혔어요, 지금. 누가 3이고 누가 2겠어요? 파란색. 당연히 얘가 3이고 얘가 2겠죠. 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가 파란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파란색. 네,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달라지죠? 한번 해볼까요? 2를 대입했다고 해볼게요.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2를 넣어볼게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예요.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더 밑에 찍혀야 되죠. 얘가. 더 밑에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맞잖아요. 잠시만요. 네,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Y축에 드디어 미쳤어요. 네. Y축에 가까워려면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자. 아니. 안 돼.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A 값이 이렇게 될수록 Y축이 어때요? 가깝죠? 이 말 이해돼요? 네. 잘 들어야 돼요. Y축에 더 가깝죠? 네. 그러면 A 값이 네.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요?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요? 작을수록.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4예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음수일 때 맞지?
그렇죠. 양수일 때는 커질수록 y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정비례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요거. 그러면 답은 4번이네. 4번이지. 4번이지. 4번? 4번 아니야? 3번이요? 3번이요? 3번이죠. 음수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y축에. 왜냐하면 마이너스 6만 보시면 돼요. 6이라는 숫자는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네. 자, 38번 마지막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네, 37번 했잖아요. 선생님이 했으니까 38번까지 해야죠. 바이바이. 자, 숙제 어디까지죠? 167초까지. 네. 이거 짝수 다 풀었네. 네, 전부 다요. 아, 네. 진짜 너무 재밌어. 책까지 다 풀었어.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아니요, 백제 맞지.